안녕하십니까, 남강호입니다. 오늘은 메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메타 주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AI 쪽에서는 계속 공격적으로 나가는데 반대로 규제 쪽에서는 리스크가 커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즉 AI로 공격하는 메타 대 EU 규제에 맞서는 메타, 이 두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메타의 구조부터 짚고 가죠. 메타는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 이 네 가지 플랫폼이 수익의 중심입니다. 이 광고 매출이 매 분기 현금 창출의 9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이제 리얼리티 랩스, 즉 AR, VR 그리고 메타버스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AI, 특히 퍼스널 슈퍼 인텔리전스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메타는 광고로 벌고 그 돈을 AI, 디바이스, 데이터 인프라에 다시 넣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선순환이 되면 기업 가치가 폭발합니다. 근데 이게 끊기면 바로 성장이 꺾이죠. 자, 첫 번째 이슈는 AI 인재 전쟁입니다. 최근 1개월간 메타가 진짜 공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싱킹 머신랩 공동 창업자죠. 앤드류 털록이라는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채용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초지능 슈퍼 인텔리전스까지 간다라는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게다가 6월에 공식적으로 출범한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랩의 이 이름부터 메시지죠. 우린 단순히 챗봇 회사가 아니라 AI 생태계 전체를 장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투자 관점에서 이건 뭐냐? 지금 비용이 늘고 인건비가 늘어도 이건 미래 점유를 위한 선행 투자라는 겁니다. 지금 쓰는 돈이 내년과 내후년에 AI 생태계 독점력으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믿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조금 불편한 이슈인데요. 바로 AI 윤리자문위원 논란입니다. 메타가 최근에 한 인물을 AI 자문위원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총기, 백신, 성소수자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메타의 AI가 혹시 편향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단순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정치, 규제 리스크 그리고 광고주 신뢰도로 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광고주들은 신뢰를 산다는 말입니다. AI 윤리 논란이 길어지면 브랜드 이미지가 흔들리고 광고 단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는 AI 윤리 문제를 내부적으로는 리스크 관리 단계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번 달 메타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뉴스입니다. 바로 EU의 디지털 서비스법 제재 리스크죠. EU가 메타를 상대로 불법 게시물 관리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정식 제소를 준비 중입니다. 문제는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벌금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입니다. 숫자만 봐도 엄청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벌금이 진짜 부과되느냐 보다 이 과정에서 투자 심리에 어떻게 흔들리냐입니다. 이런 뉴스는 초기에 시장 충격이 상당히 큽니다. 6% 벌금 가능성 같은 헤드라인이 뜨면 패닉성 매도도 나오죠. 하지만 이번에 천천히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헤드라인이 나왔을 때 추격하지 말고 벌금 수치, 시정 조건이 구체화될 때 진입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단기 트레이딩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적 발표 10월 29일이죠. 10월 29일에 컴플라이언스 비용 언급이 나오면 그때가 다시 시장의 방향이 갈리는 순간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인디애나 데이터 센터 논란입니다. 10월 초부터 메타가 인디애나주 클라크 카운티에 6,190에이커 규모의 대형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다 지역사회 반발이 커졌습니다. 물 사용량, 전력 소비, 환경 영향 이 세 가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환경 논란으로 볼 게 아니라 AI 인프라 확장 전략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지금 시대의 정유 공장입니다.
AI 학습, AI 추론 전부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갑니다. 즉 이건 단기 비용이 아니라 장기 무기라는 거죠. 물론 지역사회의 협의가 길어지면 자본 지출이 좀 늘어나겠지만 결국 메타는 이걸 장기 성장 기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본 지출 증가는 부담이 아니라 향후 매출 확장 여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리스크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EU 규제 리스크입니다. 이건 이번 달 메타의 가장 큰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 연합이 추진하는 디지털 서비스법 때문인데요. 메타는 불법 콘텐츠 관리 미흡, 개인정보 처리 문제 등으로 정식 조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위반으로 판정이 되면 전세계 매출의 최대 6%라는 벌금이 나올 수도 있죠. 이건 뭐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같은 실적이라도 규제 리스크가 크면 주가 멀티플이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메타는 지금 광고주 신뢰를 유지하면서 EU 규제 당국과 협상력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AI 윤리 논란인데요. 바로 AI 편향 논란입니다. 즉 윤리적 신뢰 문제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AI 자문위원으로 논란이 있는 인물이 임명되면서 메타의 AI가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죠. 이건 직접적인 벌금 리스크보다 브랜드 가치 훼손 리스크입니다. 왜냐하면 메타의 주 수익원은 광고인데 광고주는 브랜드 신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AI 윤리 논란은 광고 신뢰도 하락, 그 다음에 광고 단가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건 숫자로 바로 보이진 않지만 매출 구조의 안정성을 흔드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데이터 센터의 CAPEX 자본 지출의 증가인데요. AI 모델을 돌리고 영상 이미지를 학습을 시키려면 엄청난 전력과 냉각 설비, 서버 인프라가 필요하죠. 지금 메타는 인디애나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대형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본 지출 규모가 커집니다. 문제는 이런 투자가 당장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AI 생태계는 장기전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자본 지출이 성장을 위한 투자냐, 비용 낭비냐, 이 시각차에 따라 주가 반응이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기술 차별화 실패인데요. 자, AI 시장이 워낙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만 혁신이 늦어도 순식간에 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 AI의 GPT, 구글의 제미나이 이런 모델들이 이미 사용자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죠. 메타의 라마 시리즈도 있지만 성능, 속도, 비용 효율성에서 경쟁사 대비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지 못하면 플랫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기술 격차를 유지하지 못하면 AI 생태계에서 메인 무대에서 밀려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오픈 AI는 챗GPT 내 광고 연동 모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은 광고주 입장에서 메타가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시장 파이가 분산되는 거죠. 이건 단기 실적보다 장기 경쟁구도 변화 리스크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상향 추세선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이렇게 큰 급락 이후에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우상향 추세선 지켜주면서 반등 다시 한번 이끌어갈 가능성 상당히 높은 구간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구간을 단기적으로 한번 무너졌을 때는 이런 식의 반등도 나올 수가 있지만 그때부터는 완전한 추세 전환, 즉 하락 압력이 엄청나게 세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상향 추세선을 꼭 확인하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숏 포지션, 숏 시그널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롱으로 변경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이 우상향 추세선을 지지력 테스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망세 유지하시면서 신규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 타점을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구간 지지 후 반등 나온다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롱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서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면 이런 황금선 지표를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우선 제가 쓰고 있는 트레이딩 뷰가 필요하고요. 트레이딩 뷰 꼭 설치해 놓으시고요. 가입하는 데까지 30초도 안 걸리니까 하나 설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영상을 보시다가 이 더보기랑 클릭하신 다음에 지표 상단 문의에 클릭하시고 이 설문조사지에 부자되는 지표 그리고 전화번호 남겨주신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에 제출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어떻게 설치부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해외 교민분들께서도 이렇게 국가번호 포함해서 전화번호 이렇게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메신저 아이디, 카카오톡이라든지 텔레그램 아이디, 그 다음에 이메일까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좀 드려서 사용 방법부터 활용법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메타는 지금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AI 인재 영입은 장기 호재지만 이후 규제 리스크는 단기 변동성을 만들 겁니다. 결국 10월 29일 실적이 숫자와 코멘트, 즉 매출은 현실이 될 거고 AI는 미래가 된다. 이 두 축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다음 방향이 지금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종목들 수익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더보기 안에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메타를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에 묵히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의 남겨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뉴스, 차트, 모멘텀이 동시에 들어올 때 이걸 잡는 게 실력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